충북북도가 22대 총선 공약화를 위한 266건의 현안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총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휘발유 등 1,800원 선을 육박하게 되는 만큼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이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나중에 인센티브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남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전환해 청주페이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머지않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직접 배달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배달원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배달기사는 배송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22대 총선 공약화를 위한 266건의 도와 시군의 현안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50건이 늘었는데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과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사업들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추진 1년 만인 지난해 말 제정된 중부내륙 지역 지원 특별법. 충청북도는 다시 1년 만인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나 예타 면제 등 제정 당시 빠진 조항을 집어넣기 위한 전담 TF까지 꾸렸습니다. 두 개 중 하나를 공군과 함께 사용해 사실상 활주로가 0.5개인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한 민관정위원회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군 공항으로서 열악한 시설에 더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충청북도가 22대 총선 공약화를 위한 266건의 현안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과 미우강 준설, 청주 교도소 이전, 중부 고속도로 확장 등 민선 8기 충청북도 신규 사업과 수건 사업 75건과 시군 단위 현안 191건을 발굴했습니다. 시군 사업이 55건 늘면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216건보다 전체적으로 50건이 증가했습니다. 청주시가 명암지구 관광 활성화 사업 등 50건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진천은 수도권 내륙선 예타 면제, 단양은 폐기물 반입세인 자원순환세 신설, 충주시는 건국대 의대 증원 등 4건을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266개 현안 사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맞아야지 어떻게 보면 더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총선 공약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 채택뿐 아니라 선거 이후 정치권이 현안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지역 단위의 매니페스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16일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청주 오송역 개명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두 차례 오송역 개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청주시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올해 통합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청주 오송역으로 역명 변경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청주시의 여론조사에서는 청주시민 78.8%와 철도 이용객 63.7%가 역명 변경에 찬성했습니다.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충북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때문인데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두 달 전 1,500원 선으로 떨어졌던 충북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달 들어 1,600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10월 1,800원을 돌파했던 휘발유 값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유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덩달아 오르기 때문입니다. 제일 지금 떨어졌을 때보다는 훨씬 올랐고 그냥 이제 차 타고 다닐 때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좀 차를 좀 덜 운전하려고 그냥 좀 걸어 다니는 편이에요.
충북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1,614원으로 최근 5주 사이 37원이나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 지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도 28원 올랐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류세 25% 인하율이 적용돼 리터당 1,600원대로 판매하는 휘발유는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1,800원 선에 육박하게 됩니다. 일부 알뜰 주유소 등은 중간 이윤을 절반으로 줄여 박리담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국제유가가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상승세로 전환됨으로써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저렴하게 마진을 덜 보고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올해 상반기 안에 선불형에서 캐시백으로 전환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나중에 인센티브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또 남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전환해 청주페이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올해 청주페이의 인센티브는 7%입니다. 한 번에 최대 30만 원을 충전하면 2만 1,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해마다 가까스로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선불형 인센티브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역화폐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2달 이상의 홍보 기간을 거쳐 상반기 안에 캐시백으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는 선불형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지역 화폐가 타인에게 할인 재판매 같은 부정유통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회의적인 시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1년 매출 30억 원 이상의 업소에서는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놨는데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되면 인센티브 지급 없이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실상 가맹점 제한이 풀리는 셈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게 이제는 부정유통이 있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캐시백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내가 써야지만 입금이 되는 거고 정부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유통이 없다. 올해 또 다른 청주페이의 진화는 주요 신용카드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소멸 직전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청주페이로 사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출발한 청주페이는 지금까지 47만 장이 발급됐고 1조 7천억 원이 넘게 사용됐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정책 등 시정 홍보 매체의 기능을 강화해 청주페이를 생활종합 플랫폼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사람 대신 로봇이 배달에 나섰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인데 가까운 미래에는 일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배달기사가 아파트 입구에서 가져온 음식을 로봇 도우미에게 건넵니다. 도우미가 로봇에 음식을 싣고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배송이 시작됩니다. 배달을 시작합니다. 로봇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문한 고객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충청북도가 공공배달의 먹개비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입니다. 로봇이 직접 배달하면서 소비자들은 배달원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로봇 안에서 꺼내가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편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배달원이랑 얼굴 마주보지 않아서 좀 거부감이 덜한 것 같아요. 배달 기사들도 직접 문 앞까지 배송하지 않아도 돼 배송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 지하에서만 물건을 인계해서 좀 그런 동선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완전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자율주행 로봇 배달에 적합한 청주의 대규모 아파트 2개 동에서 오는 5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시군 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는 이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160명의 청년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낮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료,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일교차 크고 맑은 날씨 속에 생산량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소백산 고로쇠 채취 현장을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얼었던 계곡물이 풀린 단양군 소백산. 작업자들이 눈길을 헤치고 회색빛 매끈한 줄기에 고로쇠 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작은 구멍을 뚫어 관을 연결하니 맑고 영롱한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소백산 자락에서 자라난 고로쇠 나무의 수액은 2월 초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보름간 채취가 이뤄집니다. 미네랄이 많고 뼈에 이롭다 하여 골리수로 불리기도 하는 고로쇠는 달큰한 맛이 일품인 건강 음료입니다.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에 찾는 사람이 많지만 수확량은 날씨에 따라 천차만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날씨가 수액 채취에 최적입니다. 야간에 좀 어느 온도, 영하 한 4도 정도나 될까요? 그다음에 낮의 온도가 한 8도 이상, 12도 이내에서 고로쇠 수액이 잘 나오고 있어요. 고로쇠 수액은 채취한 즉시 저온 살균에 병에 넣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1.5리터 한 병에 4,000원 선으로 농한기 틈새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계속 문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 이제 채취하는 거는 2월 달부터 하는 거니까 기다리는 순서대로 이제 계속 보내드리는 거죠. 초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고로쇠 수액 생산이 본격 시작되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충북의사회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의사회는 모레 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5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30분 동안 개최할 예정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성명서 등을 낭독할 계획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다음 달 4일까지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4년 상반기 IP 나래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특허 출원과 등록, IP 활용 전략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나상도 씨가 오늘 진천군 장학회를 방문해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나상도 씨는 지난해 생거진천 문화축제 축하 공연을 계기로 진천군의 고마움을 전할 방법을 고민해 오던 중 늦은 나이에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만학도를 위한 장학 사업에 보탬이 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지역 4개 보건소가 다음 달 29일까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840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반 건강 측정 기기를 제공하고 담당 간호사가 앱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상당과 서원, 흥덕, 청원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주시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한 대당 60만 원, 총 130대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인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증평구는 좌구산 천문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연말까지 입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까지 진행되며 한 개 채널당 1명이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구산 천문대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356mm의 굴절 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초중고생은 4,000원입니다. 계룡건설이 충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매세나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매세나 릴레이 기부 캠페인은 사회공헌과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으로 계룡건설은 충북문화재단에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충북 매세나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는 이번 계룡건설을 포함해 11개 기업이 기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양구는 지난해 일반 회계 여유 자금을 운용해 33억 5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단양구는 금리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자금 운용으로 높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음성군 대소면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40대 A씨가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던 중 6층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50제곱미터를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40대 여성이 야산 인근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향후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자친구에게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지만 그 후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진천군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모친 80대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로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평소보다 피로감이 더 클 수 있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스트레칭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